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기술과정2 만점 라인 오늘 기술 시간에 우리 친구들 만날 거예요. 7강 신재생 에너지와 함께하는 문제 해결 활동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기술 교과서를 보면 각 단원마다 마지막에 항상 문제 해결 활동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보통 한 학기에 이제 기술점 과정, 지필고사 보고 수행평가 봐서 점수 합산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기술점 과정은 그 과목의 특성상 좀 수행평가 비중이 좀 높은 편이고 앞으로 점차 확대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이제 수행평가만으로 점수를 산출하는 학교도 있어요.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교과서 그 뒤에 있는 이 문제 해결 활동으로 선생님들이 주로 수행평가를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하는 이 문제 해결 활동 시간에 우리가 직접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친구들이 알아두면 좋은 중요 포인트들, 그 문제 해결 활동을 할 때 그리고 평가를 할 때 어떤 부분 신경 쓰면 좋은지 좀 짚어보고 넘어갈 거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수송 기술과 관련된 문제 해결 활동 해결해 본 적이 있고요. 오늘은 에너지와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와 함께하는 문제 해결 활동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학습 포인트는요.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문제를 이해해서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주제는 연료전지 자동차 만들기로 정해봤어요. 그러니까 수송기술 문제 해결 활동에서는 우리 전기자동차 만들어 봤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전기자동차가 아니라 연료전지 자동차예요. 이 연료전지가 무엇인지는 우리 지난 시간에 신재생 에너지의 종류 할 때 같이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떠올려 보면서 실제로 이제 연료전지를 이용해서 자동차 만드는 과제가 그렇게 많이 어렵지도 않고 학교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예요. 연료전지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문제 해결 활동 순서 기억하시나요? 크게 4단계로 이루어졌었죠. 첫 번째 단계가 문제 이해 단계였고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조건, 내가 어떤 걸 알아야 되는지 확인하는 문제 확인 시간이었어요. 그다음 두 번째 단계는 아이디어 탐색이었어요. 문제를 잘 이해했으면 이걸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거 해결할 것인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보고 아이디어를 그중에 선정하는 그런 단계였고요. 세 번째는 제작 단계였어요. 내가 선정한 그 아이디어를 실제로 실현하는 단계예요. 이게 대부분 작품으로 나타나게 되죠. 기술 시간에는. 작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보고서가 될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평가 단계가 있는데요. 이 평가는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 작품 결과물을 평가하는 단계이기도 하지만 우리 친구들 스스로 자기평가도 할 수 있고 다른 친구들 거 동료평가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였어요. 오늘 주제가 뭐였죠? 연료전지 자동차였어요. 그럼 실제로 본격적으로 연료전지 자동차 만들기 어떻게 진행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제 이해 단계, 문제 해결의 조건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학교에서 주어주시는 이 문제 해결의 조건이 무엇인지, 뭐 속도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뭐 잘 완성이 주행되는 걸 바라시는 건지, 창의적인 디자인을 바라시는 건지, 다양한 문제 해결 조건 이해하셔야 되고요. 일단 이 연료전지 자동차이기 때문에 연료전지가 뭔지를 잘 파악하시고 계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연료전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보통 이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전소를 활용했잖아요. 그래서 발전소에 우리가 다양한 종류가 있었는데 뭐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석탄, 석유를 태워서 거기서 나오는 열로 물을 끓이고 그 끓인 물이 증기가 돼서 이동할 때 터빈을 돌린다고 했죠. 이 회전력을 만들어내서 거기서 전기가 생산되는 거였죠. 그 수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일부러 물에 댐을 이용해서 물의 차이를 만든 다음에 높이 차이를 만들고 댐의 수문을 열면 물이 떨어지는 그 힘을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는 거였죠. 그렇죠. 근데 이런 어떤 뭐 원료를 연소시킨다거나 외력적인 차이를 두지 않고 화학 반응으로 직접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연료전지였어요. 그죠? 기억하시죠? 신생 에너지의 한 종류였고요. 이 화학 반응을 위해서는요, 그 전기적 성질이 좀 다른 두 가지 물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 우리 지난 시간에 다뤘던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수소전지,
수소를 이용한, 수소와 산소를 이용한 연료전지, 전기 발생 원리를 이용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수소와 산소의 만남을 통해서 이 두 개의 전기적 차이 때문에 전자가 이동하는, 즉 전기가 발생하는 이런 원리를 우리가 연료전지라고 했었는데요. 이것이 꼭 수소, 산소가 아니어도 돼요. 그래서 어떤 전기적 차이를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물질이면은 어떤 거든 상관없고, 실제로 연료전지 자동차를 만들 때 여기 사용되는 물질은 좀 다양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학교 선생님께서 주시는 그 물체들 잘 연결하셔서 연료전지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아이디어 탐색 과정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기술적 문제 해결 활동은요, 좀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발달은 창의성에서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모든 활동을 할 때 이 창의적 아이디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 아직 중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좀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는 디자인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어떤 원리에 대해서 창의적인 것을 발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측면, 창의적일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 다 고려하셔서 스케치도와 좀 구체적인 제작도 작성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텐데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친구들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자동차 디자인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디자인해서 우드락으로 제작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실. 근데 이렇게 어떤 반제품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는 그 자동차 조립할 수 있는 부품들이 있으면 그걸 친구들이 조립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소금물을 만들어서 소금물을 연료전지에 떨어뜨리면 그때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전기가 발생하는, 그래서 자동차가 움직이게 되는 이런 원리가 되겠어요. 다양한 예쁘고 창의적인 스케치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작 단계예요. 선생님이 그때 예전에 전기 자동차 만들기 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좀 그 순서에 맞게, 정해진 순서에 맞게 제작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이거 다음 단계 먼저 해도 되지 않을까? 마음대로 그렇게 했다가는 완성할 때 그 모양 자체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교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주행이 중요하잖아요. 정교하지 않으면은 아주 미세한 무게 차이나 각도 차이 때문에 얘가 앞으로 안 나가고 옆으로 갈 수도 있어. 그래서 정교하게 하는 것. 그리고 제작할 때 항상 안전사고 유의하는 것. 뭐 칼 사용하고 글루건 사용하고 이럴 때 안전한 것.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해요. 알겠죠? 굉장히 주의해 주시고요. 뭔가 선생님이 뭐 복잡한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이거 반제품 조립하는 그런 부품들이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전기를 생산해서 움직이는 자동차니까 전선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요, 사실 여기에요. 마그네슘판, 카본판, 부직포, 요 세 개가 만나서 사실 연료전지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모양 보시면 알겠지만요, 크지 않아요. 굉장히 작고 얇아요. 얘를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은, 여기는 이제 마그네슘이 아니라 또 알루미늄이네요. 선생님이 다양한 재료가 사용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주어지는 재료, 여기 보면 이게 알루미늄판이고요. 여기 보면 이게 흑연판이에요. 요 두 개의 재료를 딱 붙일 거예요. 근데 요 사이에 부직포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소금물은 얘와 얘 사이에 있는 부직포에 뿌려주시는 거고요. 굉장히 얇은 작은 판으로 연료전지가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모터 부분이 되는 거고요. 윙하고 회전력이 발생하는 모터 부분이 되는 거고, 여기 이 안쪽에 연료전지 장착하게 되어 있어요. 소금물 뿌려주고 있죠? 소금물 부직포에 뿌리면 아까 선생님 말한 것처럼 화학 반응이 일어나 전기 발생해서 모터 회전하고, 이 모터 회전력은 어디에 전달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앞바퀴에 전달이 되는 거야.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랑 지난 시간에 자동차의 구조 잠깐 이야기해봤지만요. 동력이, 이 회전력이 전달되는 여기 축이 있고요. 그 바퀴는 이 회전력을 전달받아서 회전을 하게 되고, 그 외에 두 개의 바퀴는 직접적으로 회전력을 전달받지는 않아요. 그냥 지지해주고 같이 방향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동력이 잘 여기 전달된다는 거, 그런 구조 잘 이해하시면요. 이런 구조를 이해하시고 있으셔야지 자동차를 이제 완성하시고 조립하시고 하실 때도 우리 친구들이 실수 없이 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전선 색깔 같은 거 잘 유의하셔가지고, 꼭 이제 설명서에 있는 대로 잘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조사와 관련된 문제 해결 활동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주제가 신재생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연료전지는 신생에너지와 관련된 거고, 이 풍력발전소의 풍력에너지는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거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풍력발전소 관련 다양한 조사 주제는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친구들이 찾아보기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서 과제로 많이 제출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주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예를 들면은 풍력발전소가 건설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을 우리 친구들이 찾아봐야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풍력발전소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혹은 세계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주제들에서 대해서 주로 많이 조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꼭 풍력발전소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에너지 관련해서 조사 보고서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문제 이해 단계에서는요, 이런 그 풍력발전소 건설 조건을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어떤 주제가 됐건 간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친구들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최소 평균 초속이 3에서 4m/s, 이게 무슨 뜻이죠? 1초당 3에서 4m 세기의 바람이 있어야지만 풍력발전소를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조건들 잘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 어디서 확인하시냐면은 그냥 막 우리 친구들 인터넷에다가 키워드 넣어가지고 그냥 검색해서 지식인 블로그 이런 것만 보시면 안 돼요. 그건 정확하지 않은 정보도 굉장히 많고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런 정보들을 올려주는 다양한 웹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웹사이트를 확인해서 거기서 정보를 얻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에 따라 다르겠지만 풍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기상청 웹사이트 확인하면 좋고요. 그 에너지공단과 같은 그런 웹사이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각 교과서 보면요, 요 에너지 단원 보면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들어간다. 거기서 정보를 확인한다. 그래서 그 주제에 맞게 다양한 자료를 검색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작 단계인데요. 이제 보고서 제작하는 방법이에요. 처음에 선생님께서 제시해 주셨던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주제는 이러하고 여기에 1번 이게 들어가고 1, 2, 3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요 세 개는 반드시 포함이 돼야죠. 이거 체크하셔야죠. 1번, 2번만 하고 3번 안 하면요. 이거 아무리 내용 많이 쓰고 잘 써도 점수 잘 받기 어려워요. 중요 핵심 내용 포함되도록 하고요. 내용은 풍부해야 돼요. 근데 그걸 서술하는 구성은 명확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용 되게 분량 많은데 막 그냥 쭉 서술형처럼 논술형처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1뭐, 2뭐, 3뭐, 기역, 니은, 디귿 좀 명확하게 쓰시는 게 좋아요. 이걸 무슨 식 서술이라고 하죠? 개조식이라고 불러요. 개조식 구성 명확하게. 그리고 이런 에너지 관련 그 보고서는요, 지도 그리고 그래프 등의 시각화 자료가 포함되면 좋아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확인하시고, 우리 친구들 어떤 보고서든요, 그 내용 명확하게 핵심 내용 포함하고 시각화 자료 포함해서요, 조사 결과를 종합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시고, 그 현재의 문제점을 찾아보시고 그 문제점에 대한 대안도 본인이 생각해서 제시를 한다면 정말 최고로 완벽한 그런 보고서를 작성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 오늘 말했던 이런 부분들 잘 기억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그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스스로 얻는 것도 많고 생각하는 것도 많고, 사실 이런 조사 과정을 통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는 거고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제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의 학습 포인트는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문제를 이해해서 창의적으로 해결해 보는 거였어요. 다음 시간에는요,
수송기술과 에너지 관련 선원 수령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 시간에 수송기술과 에너지라는 지금 대단원에 대해서 여태까지 쭉 길게 배워왔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선원 수령 문제 풀기를 선생님이 왜 강의를 하려고 하냐면은 그 미래에 점점 환경이 오염되고 지금 미세먼지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그 수송 기술 뭐 자동차, 뭐 버스, 기차 같은 이동 수단과 에너지 문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한 그 논수령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좀 중요한 내용 선생님이랑 짚어보면서 어떤 논수령 문제들이 있을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면서 이 단원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아시겠죠?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